자, 이번 학기 마지막 주 마지막 25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군수품하고 12가지가 남았습니다. 군수품은 말 그대로 군수품, 군사 물품, 그죠?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밑에 보시면 그냥 뭐 뱀입니다. 앞에 선박이라든지 이렇게 전쟁 중에서 사용되어진 폭탄, 뭐 고성능 폭탄을 적재한 군함이 깔아졌다. 난파되어져서 깔아졌다. 실제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깔아놓은 게.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주만이라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 큰 배가 막 깔아앉고 막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게 뭐 큰 배만 깔아앉겠습니까? 작은 배도 많이 깔아앉겠죠. 전쟁하다 보면. 그런 배들이 그냥 바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군수품이 버려진 영국 연안의 주요 시설들. 안 버려진 곳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뭐 이걸 갖다가 육상에 끄집어 내어가지고 뭐 분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 드는데 그냥 바다에 버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오염태정물 준설토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하듯이 바다에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다에 버릴 때는 뭐 처리도 귀찮고 하니까 바다에서 버리는데 이때는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버리면은 뭐 어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회수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느냐? 버릴 때는 몰랐는데 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술이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생물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수심까지 트롤망 끄는 거, 저인망이라고 하죠. 저인망을 하다 보니까 군수품들이 많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로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선박이 침몰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에도 깔아앉는 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어업 활동에도 지장도 안 주고 그랬는데 지금 해양환경 구간에서는 그런 침몰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침몰선에도 기름이 있을 거고 근데 언젠가는 이게 녹슬어들든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 주변에 피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손해배상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침몰선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료 오염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기름을 다 빼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안전을 위해서, 유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입니다. 열이라고 해서 말로는 열이 되는데 실제로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란 말은 용어 그 자체적으로 이거는 일단은 안 나오네. 일단 나오네. 링크가 깨졌습니다.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당연하게 석탄을 떼우거나 아니면은 핵 연료봉에 의해서 엄청난 양의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나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경수나 중수가 들어가든지 해서 이게 데워지겠죠. 그죠? 전기로 되고 전기로 되면 그 엄청난 뜨거운 열입니다. 뜨거운 열에 의해서 전기가 홍창 나오니까 그게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온 전기는 냉각수와 만나서 차가워져서 다시 응결되어져서 물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기로 되어진 것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수고 그럼 당연하게 전기를 냉각시킨다는 말은 뭐냐? 전기는 다시 냉각이 되어져서 물방울이 되겠지만 이 냉각수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뜨거운 전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럼 어찌 될까요? 이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냉각수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로 들어올 때는 차가운 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뜨거운 전기를 냉각시키고 나면 다시 이 냉각수는 온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온배수로 나갑니다. 온배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냉각을 시키기 위한 물이다. 그래서 냉각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 배출될 때는 따뜻한 물이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배출되어진다. 그래서 온배수가 됩니다. 자, 냉각수. 자, 이것이 실제 보면 뭐 발전소에서는 당연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여기 보면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1000메가와트를 생산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변 해수보다 무려 12도나 높은 물이 2000만 톤씩 나온다.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어찌 됩니까? 주변보다 해수온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해수온이 높아진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도 지금 평상시보다 사람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여름에 뜨거우면 옷 벗고 겨울에 추우면 옷을 입고 우리는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 생물은 적응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는 추위 잘 버틴다 하더라도 영하 5도, 영하 5도도 아닙니다. 0도, 0도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으라고 하면 절대 못 서 있습니다. 아마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예요. 0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바닷물에 빠지면 수온이 아마 5도에서 10도만 되더라도 거기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해서 몇십 분 이내에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그죠? 근데 물고기는 어떨까요? 사람은 변온동물이라서 그나마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물고기는 변온동물이 아닙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온도가 뜨거워진 물이 나왔다.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 예를 들어서 어류다.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의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다가 바로 그 지역에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하면 당연하게 어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이 알아서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업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냉각수가 나온다. 이 냉각수란 말은 그만큼 온도가 더 뜨거워진 온비수가 나온다 말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5도 정도 더 높게 나온다. 엄청난 에너지죠. 자, 열대의 지역 보면 열대의 지역에는 항상 덥습니다. 항상 덥죠. 항상 덥고 그래서 만약에 전기를 쓰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서 화력발전소에서도 온배수가 나올 겁니다. 온배수가 나오겠지만 온배수도 뜨겁지만은 거기에는 표층해수도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영향이 얼마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온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온대 지역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에어컨을 많이 쓴다면 여름에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훨씬 더 전기를 많이 씁니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여름에 더우면 부채질하고 문 열고 자면 되는데 겨울에는 추우면 어떻게 되느냐? 문 닫고 자도 추워요. 그죠? 그러니까 난방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가 더 들게 되고 그 말은 뭐냐? 겨울이 되면 더 전기를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겨울철 되면 더 많은 냉각수, 온배수가 나온다. 근데 겨울에는 생각해 보세요. 겨울 되면 해수의 그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해수온은 더 떨어집니다. 해수온은 떨어지고 온배수의 온도는 높아지고. 그러면 온도차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크게 나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특히 뭐 아열대 같은 경우, 아열대 지역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수온이 벌써 이 정도인데 거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고 온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온배수가 더 가입됐다는 것이 될까요? 온도가 더 높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물고기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온도에서. 그래서 치살 수가 있다.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다. 자, 볼까요 한번. 그 얘가 여기 보시면 어떤 나라는 이만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0.7헥타르 영향을 미쳤다. 어떤 쪽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튼 쉽게 말하면 아열대 지역에서는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워낙 해수도
해수온도 높고 그 다음에 온배수의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 한번 볼까요? 터키 포인트. 이것은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마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림도 좀 잘못됐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핵 원자력 발전소. 이거 확대를 하면은 여기가 그 유명한 QST입니다. QST 지역이고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여기에 마이애미가 보이죠. 좀 마이애미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km입니다. 10km. 이게 10km니까는 마이애미까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근데 이게 더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지금 이 지역을 보십시오. 이 지역이 뭔가 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뭔가 통로가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인데 냉각수가 들어가서 온배수를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보내면은 온도가 높아집니다. 여기는 또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겨울이 없어요.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내지 않고 일조로 보내면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최종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 말은 뭐냐?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대기로 열이 발산됩니다. 발산되어서 물이 충분히 식혀지고 난 다음에 물을 빼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물들이 있는 게 보입니까? 물이 가득 차 있죠. 이렇게 틈이 있죠. 물이 들어갔다가 이쪽 물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넓은 지역에 물이 쫙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크기가 얼마냐? 여기에 보입니까? 1km 이게 1km입니다. 1km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거의 3km입니다. 3km 8km 끝이 안 보여요. 8km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곳에 이렇게 채널이 있어서 여기에 물이 쫙 퍼졌다가 열을 어느 정도 뺏기고 난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가능한 게 여기에 이렇게 넓은 곳에 도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항이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체육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한번? 체육관이 아니고 자동차 나스칸이에요.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경주장이 있는데 경주장이 여기 도시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게 뭐냐? 다 빈 농지입니다. 빈 농지.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은 밑에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텅 비어 있죠. 농지로. 길만 쫙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도 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 땅 전체를 갖다가 사가지고 여기다가 물이 천천히 흘러가도록 해서 물이 수온이 자동적으로 감소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래 되면은 실제로는 이 챕터의 제목이 열입니다. 열. 그러니까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
다시 말하면 냉각수로 들어갔다가 온배수로 나오게 되는데 온배수로 나올 때에 높은 열에 의해서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안에도 보면 열수뿐만 아니라 중금속도 따로 있습니다. 그냥 그 파이프 관을 통해서 끝내는 중금속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 거의 경우에는 전복이 사라졌는데 이 전복이 사라진 이유를 더 조사했더니 수온뿐만 아니라 냉각수 내에 냉각수 안에 있는 구리 때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발전소 주변에 아까 이 주변에는 거북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았는데 나중에 냉각수를 맞추라니까 어찌 됐냐면 온도가 이만큼 되더라. 아까 말했죠. 제가 이 지역은 아주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수온 자체가 30에서 35도예요. 여기에서 이런 냉각수 때문에 온도가 5도 이상 상승하면 거북이 풀이 치명적으로 손상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냉각수가 배출되는 곳에서 9.3헥타르에서는 이 거북이 풀이 많이 사멸했고 30km/헥타르까지는 성장도 좀 줄어들더라. 그런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해양생물은 2도에서 3도의 수온 상승만 해도 견디기가 힘들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몇몇 생물들은 고온에도 잘 견딜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다. 대부분의 해면동물들, 해면, 면체, 각종류는 37도가 넘으면 죽는다.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또 여기는 또 어딘지 모르겠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이런 지역, 또 플로리다 해안의 발전소 이런 쪽에서는 저소생물성의 다양성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냉각수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무려 40에서 45도가 되죠. 생물처럼 살 수가 없죠. 아까 위에도 말했죠. 37도 넘으면 뭐 거의 무산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대 지역의 경우에는 열수의 배출이 피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양식에 도움이 된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성 원전에서 나온 온배수. 어차피 원전에서는 온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온배수가 나오면 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쪽에 물고기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표현이 나옵니다. 온배수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때문에 여름철 경주 연안으로 유입된 난류성 어류는 겨울철에도 끝나지 않더라. 원래는 어찌 될까요? 겨울철 되면 수온이 떨어지니까 수온이 더 높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따뜻한 온배수 나오다 보니까 어류는 계속 이쪽에 체류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비슷한 경향에 대해서도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물고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는 실제로 냉각수가 나와서 뜨거운 온배수가 나오면은 그 높은 온도 때문에 해양생물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방 이런 이야기 계속 열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생각해도 냉각수가 파이프를 타고 공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뜨거운 전기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그걸 전기를 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냉각수는 뜨거워져 가지고 온배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냉각수가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갈까요? 그 냉각수 자체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 물 안에도 당연하게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것은 그 안을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미리 설치합니다. 큰 물고기나 이런 데못 들어가게 해요. 괜히 큰 물고기 들어갔다가 충격으로 죽고 그러면 끝내 그거가 막 쌓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막힐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스크린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큰 건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니면 뭐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 못 들어가도록 스크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과한 조그만 물고기나 프랑크톤들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 끝내는 이 안에서 갑자기 염소도 주입합니다. 이 염소라는 것은 잔류염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입하지 않으면, 즉 잔류염소를 주입하지 않으면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부착 생물들은 바닷물에서는 뭔가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이 파이프라인에 있다가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끝내는 바닷물이 남아있는 조그마한 어떠한 수정 아니고 해초, 해조류 이런 것들은 여기 부착입니다. 부착이 딱딱 되면 어찌 되느냐? 이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해조류가 성장하면 여기에 또 이것을 먹는 또 따개비도 붙고 굴이 붙을 수도 있고 다 붙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이게 점점 성장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이 자체를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안도로를 성찰하다 보면 부표가 많이 있을 텐데 부표 밑을 파도가 쳐서 약간씩 움직이면 수면 위에는 흰색 부표가 있는데 파도가 쳐서 움직이면 수면 바로 밑에는 뭔가가 녹색의 파란 해조류가 왕창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부착생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수가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렇게 잔류염소를 주입하지 않는 이상은 부착생물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개월 혹은 몇 년만 지나면 그 안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자체가 다 막혀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막혔는지 그걸 또 다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염소를 주입시켜서 그 속에 있는 해조류라든지 해초류가 여기에 부착되지 않도록 죽여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물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운 증기를 응결시켜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물방울로 다시 만들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가 다 저기가 다 뭐 할 테니까 기계적인 확대가 있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해양생물이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여기 보시면 끝내는 냉각 시스템, 냉각수 안에 있는 생물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다모류, 유충, 장어생물들은 영향을 조금 받지만은 많은 수의 어랑과 치어들은 죽게 됩니다. 당연하게 예를 들면은 쿵지들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클로라이드, 잔류염소입니다. 잔류염소 여기 보시면 시간이 앞에,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높다가 여기다가 잔류염소를 집어넣으면 잔류염소 너무 높겠죠, 그죠? 높아지고 나올 때는 점점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높단 말은 뭐죠? 이때 벌써 소독을 하는 거니까 여기 조그만 생명체들 아마 죽게 될 겁니다. 부착할 수 있는 조그만 생명들은 유충들은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속 흘러갈 때에 파이프 안에서의 물의 속도는 이렇게 처음에 약한데 그 다음부터 속도가 확 빨라지고 다시 약해지고 높아지고. 또 위치에 따라서 냉각 펌프를 통과할 때, 뭐 압력을 갈 때, 뭐 할 때에 따라서 속도도 바뀌고, 그다음에 온도도 뒤에 가서는 여기에 컨덴서니까 컨덴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증기를 물로 응결시키는, 그래서 응결하는 곳이죠. 네, 그런 곳에서는 이제 끝내는 이제 증기로부터 열이 흡수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프레셔, 압력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냉각수가 유입되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잔류염소가 왕창 들어오거나 속도가 확 빨라지거나 그 혹은 온도가 어느 순간 확 높아지거나 아니면 압력이 떨어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그 안에 있는 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까지고요. 끝내는 그 기말고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볼 겁니다. 비대면으로 보는데 시험 문제는 아마 제가 기출 문제는 계속 드릴 거고요. 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기출 문제만으로 100% 똑같이 문제를 낼 텐데
비대면이라서 그것만 문제를 내면은 상위 그룹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많이 내고 그 외에는 그냥 중간고사 빼고 기말고사 부분에서만 제가 문제를 따로 내겠습니다. 내고 이런 책뿐만 아니라 제가 참고 자료로 붙여놓은 거 있죠. 붙여놓은 곳에서도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는 오늘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명히 제 추가 자료에는 사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십시오. 보시고 시험 칠 때는 시험 시간은 아주 짧게 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결정 안 했는데 시험 시간은 아마 20분이나 30분 단답형이라서 문제 읽고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써야 되고 찾아가지고는 시간이 안 되도록 제가 그렇게 문제를 좀 낼 겁니다. 내고 시험 치는 도중에 제가 꼭 사진을 찍어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리라고 할 겁니다. 그때는 꼭 사진에 시간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캠 스캐너라고 했죠. 캠 스캐너로 해서 찍으면은 시간이 바로 떠요. 그 안에 파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제가 지금 답안지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쪽으로 향하게 해서 사진을 찍으라 하면은 답안지랑 이 문이 나오도록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답안지랑 자기가 앉아있는 방의 문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답안지 제출할 때 답안지랑 그 사진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문제 낼 때 금방 제가 말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글로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학회장인 강민구를 통해서 저한테 한 번 더 문의해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